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상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아직도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타인도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썼는데 이 내용에서 나온 거죠. 태조 그리고 무학대사입니다. 무학대사는 조선에서 이제 한양을 도읍지로 채택하게 된 그 스님 중에 한 명인데요. 태조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태조가 야 돼지 같다 라고 농담을 건넵니다. 그러니까 무학대사가 제 눈에는 대왕이 부처로 보입니다 라고 답을 하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는 법이라는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데요. 이 의미는 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보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수준만큼 세상을 본다. 이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해석하는 바로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수준만큼 생각을 본다. 근데 지금 이 X를 읽고 지금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유시민 장관이 어제 다스베이다에 나와서 했던 말이 있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대통령의 자신감이 지나쳤다. 두 번째로는 중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로 지금 되게 불타오르고 있고 난리가 났습니다. 평론가 세계에서. 그래서 우선 백문이 불여일견 유시민 작가님이 어떻게 말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100% 지지하는 대통령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5년의 임기 중에 어디까지 할 건지를 설정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대통령이 자신감이 지나쳤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한편으로 들고요. 또는 이것이 지향해야 될 목표이면 분명하지만 현실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인데 건축학 용어를 갖고 오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열렬히 지켜주고 응원했던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증축이었어요. 증축이요. 3층 집인데 한 층 더 올리는 거. 중도 보수 쪽으로 가서. 이건 모두가 다 오케이. 너무 좋아. 그래서 처음에 막 이상한 사람들을 쓸 때도 대통령께서 그런 뜻이 있으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헐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평 공론장에 철거 전문을 투입했다. 용역을 엄청 썼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용역들 중에는 너무 급하게 모으다 보니까 촉법 평론가들도 들어오게 된 거고 이 촉법들이 문제틀레이를 막 까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받은 선물을 언박싱하는 사진을 SNS에 막 올리잖아요. 이거는 너무 천하고 상스러워요. 대중이 원하는 것은 증축이었어요. 거기서 빚어지는 갈등이 이게.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의 입주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증축까지는 이미 우리가 다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따로 동의받는 절차가 필요 없는데 재건축하려면 동의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렇게 이제 유시민 작가님이 말하셨고 그 다음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거를 X에 올리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는 유시민 작가가 다스베이다에서 충언을 했는데 이거를 약간 곡해해서 들으시나? 라는 의심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유시민 작가 때문에 올렸다가 아니라 다른 해석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냐?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에 이 물 부족 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호남에 좀 보내겠다. 하루에 100만 통도 가능하다라는 이런 뉴스 기사가 올라왔었고 삼성, 하이닉스도 호남에 반도체 공장을 내려보내겠다. 근데 이 내려보낸다라는 의미가 기존에 있던 평택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공장을 철거하고 호남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반도체 너무 부족하잖아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막 내놓으라고 하는데 지금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쳐다도 안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호남에 공장을 추가로 짓는다라는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동훈 호남에 반도체 하는 게 말이 되냐? 안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세훈 같은 경우에도 호남 반도체 투자에 관해 가지고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원칙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기업 지방 집중 투자에 대한 어측과 허위 주장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 그리고
유시민 작가가 이 대통령이 중도 보수 확장에 나선 것과 관련 그리고 자신감이 지나쳤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한 경향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청와대 관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를 보면 우선은 청와대 측은 우리가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지금 호남에 반도체 공장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 보수, 한동훈, 오세훈 이런 사람들이 계속 딴지를 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처의 눈은 부처가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법이다 라고 작성했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저도 처음에 다스베이다 유시민 작가한테 향한 말인가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 마음속에 들어가서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두 가지의 선택사항 중에 뭐가 정확하게 맞다라고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은 X를 또 많이 올리게 됩니다. 지금 유승민이죠. 조금 기다리시면 공개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유승민 반도체는 물로만 안 돼. 야, 아니야, 호남이 최고다잉.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흑백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색도 빨강, 파랑도 있지요. 국가 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발목 비틀어 강요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정확하게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 양성, 정주 여건, 구축 등 기업 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 요청에 따라 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결단 내린 것이지요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꿀꿀 돼지다, 내가 돼지다 해서 다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라고 많이 생각하세요. 뭐가 정답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유시민 작가를 저격을 한 글이냐, 아니면 저기 호남의 반도체 공장 내려보내려고 하는데 한동훈이나 유승민 그리고 뭐 오세훈 이런 작자들에 대해 가지고 비판을 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 우선 선택사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 사항에 대해 가지고 뭐 비판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과연 지도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지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이거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지도자에게 가해지는 공개적인 비판, 이것을 공격으로 읽을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교정 장치로 읽을 것이냐,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우리 시청자들과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비교할 조선의 왕들이 연산군과 송종이 있어요. 송종의 아들이 연산군이고 세조가 연산군의 증조 할아버지죠. 연산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군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연산군 같은 경우에도 임기 초기에는 신하들의 말을 되게 잘 들었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팍 바뀌기 시작했느냐, 무오사화 때부터 그러한 성향이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무오사화가 이 사초 문제와 관련이 된 건데, 이 사초 문제는 이 조이제문이라는 내용의 텍스트가 중심이 됩니다. 이 조이제문은 김종직이 이렇게 작성한 내용인데, 김종직이 잠이 들어있는 그런 상황에서 꿈에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초나라의 의제였어요. 내가 회왕인데 저기 항우가 나를 살해해가지고 강에 갖다 버렸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종직이 이거를 글을 남기게 돼요. 근데 이 글을 연산군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세조가 단종을 몰아낸 비난의 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자들을 전부 다 죽여요. 그리고 특히나 김종직 같은 경우에는 시체를 꺼내와가지고 다시 한번 죽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텍스트가 애매한 게 문제가 아니라 왕이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숙한 군주, 성숙한 대통령은 애매한 비유를 공론장에서 다투게 만들죠.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사실은 간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많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해석이 너무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는 것은 제 생각이지만 메시지를 내보낼 때 애매하게 내보내면 안 된다. 사람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좀 정확하게 메시지를 내주시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X를 보면서 다시 돌아와서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세조가 단종의 목숨을 끊었다면 증송자인 연산군은 단종의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 시도 때문에 결국에 연산군은 어떻게 됩니까? 왕에서 쫓겨나게 되죠. 지금으로 하면 지금 탄핵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화, 토론이 사라진 지도자의 만루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산군은 한 발자국 더 나갑니다. 바로 신원패라는 내용이 있는데 저기 읽어보면 구시화지문, 설지참신도, 패구심장설, 안신처철회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 입은 화가 들어오는 문이고 혀는 내 몸을 베는 칼이다. 입을 닫고 혀를 깊이 감춰라. 그러면 어디에도 있어도 몸이 편안하고 안전하다. 라는 편말을 신하들의 목에 다 걸어둡니다. 이거를 신원패라고 하는데 입을 닫고 있으라는 거죠. 너가 말을 열면 너 큰일 날 수 있어. 내가 하는 말, 내가 지시 내리는 거 토달지 말고 그냥 진행시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비판의 진위를 따지는 것이 자신이 왕실의 정통성을 공격인지부터 본 거예요. 연산군은 이 글이라든지 신하들의 충언들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뜻대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곡해해가지고 저 신하가 내 정통성을 흔들려고 하나?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삐딱하게 본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연산군이 결국에는 좋지 않은 결말로 흘러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연산군이 있었고 연산군의 아버지 송종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르냐? 두 가지 또 예시를 좀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언론들 그리고 신하들이랑 막 대화를 나누면서 다 수용하는 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불편한 기색은 드러냈지만 이 제도권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조선을 잘 이끌어 갔습니다. 유지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본인이 선택했었던 일들을 되돌리는 결정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에피소드가 송정 8년에 있었던 에피소드인데 어느 날 대간이 한 관리를 탄핵했습니다. 이 대간이라는 것은 정부에서는 뭐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거 왕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하들 부정부패하는 거 감찰하는 사람들을 대간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송정이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사실관계부터 알아봐야 되지 않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대간이 항의를 합니다. 전하, 비판의 출처를 캐묻기 시작하면 누가 앞으로 권력을 향해서 잘못을 말하겠습니까? 언론은 물과 같습니다. 물길을 막으면 물길이 흐르지 않는 듯 사람들이 할 말 길을 막으면 아래 사정이 임금에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신하들이 종합해가지고 왕한테 말을 하면 왕이 그 출처를 묻지 않고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집중하면 하고 싶은 말 다 못한다라는 거죠. 입막음을 시키면 안 된다라는 걸로 저는 읽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정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얘기했는지 내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 관리에게만 들으면 내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대간이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그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전하가 판단하면 됩니다. 왕, 대통령이 판단하면 됩니다. 다만 그가 누가 말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시작하면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송정은 이 탄핵 상소를 받아들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을 합니다. 왕이 불편한 비판을 받아들일 때 그 말을 한 사람은 찾아내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비판 내용, 그 내용에만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다스베이다에서 유시민 장관이 말했었던 그 많은 내용들 있잖아요. 중축이라든지 뭐 평론가들에 대한 그런 평가들, 이거를 유시민 작가가 말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그냥 누군가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평론을 들어보자고요. 유시민 작가가 싫은 분들 같은 경우에 한번 들어봐요. 본인들에게 비판적인 내용이긴 하나 좀 공감되는 내용 아니었나요? 아무래도 제가 뉴이재명이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유시민 작가의 내용을 듣고 저는 상당히 공감했거든요. 그리고 혹시 내가 촉법
평론가는 아닌지, 내가 유시민이 작가가 말하는 그런 평론가들이 아닌지, 용역을 받은 평론가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겼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브뉴스 강지호 너 용역이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스탠스가 왜 맨날 바뀌어? 오늘은 돈을 안 받았나 보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까지 평론한 내용이 일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전달 방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저의 주 스탠스는 뉴 이재명을 비판적으로 지금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실망을 많이 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선 때도 그랬고 검찰 개혁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스탠스는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저기 촉보 평론가들, 용역 평론가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 화가 나지만 결국에는 포용하고 같이 끌고 나가야 되는 우리 상황이 아니냐. 왜? 저분들이 좋아서? 저분들이 강조가 이뻐 보여서? 그거 정말 아닙니다. 저도 맨날 화내고 욕하면서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산책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할 때도 많아요. 내 안의 분노 때문에 사람들을 일일이 나열하면서 욕하고 의학 주고 이런 방송을 저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료를 많이 준비했다가도 자료를 많이 줄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말실수했었던 이전의 과거 영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도 준비를 많이 해요. 근데 들어와서는 다 지워요. 왜? 나도 상스럽게 얘기하고 천박하게 얘기하고 이런 강조의 모습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가지고 비판하는 것도 제 성미에 맞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제가 집중을 사실 하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브뉴스에 나와 가지고 인물에 대한 평가도 가끔씩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해석을 그래도 나름대로 하느냐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제가 요즘에 책 대망이라는 책 읽는다고 했잖아요. 대망 책을 읽다가 이재명 대통령 X를 보게 된 거예요. 저도 화가 나죠. 이거 유시민 작가한테 한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조금 준비해가지고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종의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성종 25년이에요. 전하, 신하들의 쓴소리 더 들으셔야 됩니다. 혼인과 잔치에 사치를 막아야 됩니다. 왕실의 재정기관인 내수사의 문제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전하께서 너무 세세한 일까지 직접 챙기시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정작 큰 국정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현대로 보면 어떻게 보냐면 대통령이 모든 일을 직접 챙기려 하지 마세요. 장관각 공직자들에게 일을 맡기고 대통령은 더 큰 국가 방향을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성종은 맞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야, 너희 말이 모두 내가 실행할 수가 없어. 그거는 왜 고쳐야 되냐? 야, 이거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 야,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왕이 신하들에게 따져 물어요. 근데 조달생이라는 관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께서 너무 작고 세세한 일까지 직접 살피는 것은 전하의 마음과 기력을 상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대통령이 모든 민원과 모든 보고 그 작은 판단까지 직접 붙들고 있으면 정작 큰 국정 판단을 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종은 인정을 합니다. 너희 말이 매우 마땅하다. 이제부터 담당 간청에 맡기겠다. 이 장면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불편한 말이라도 끝까지 듣고 따질 거는 따지되 맞는 말이라고 하면 자신의 방식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대통령의 권력과 조선의 왕의 권력을 따져봤을 때 누가 더 권력이 세겠습니까? 투표를 하는 민주정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권력이 세겠습니까? 아니면 조선의 왕의 권력이 더 세겠습니까? 견제기간은 있지만 조선의 왕의 권력이 더 세겠죠. 임기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종은 신하들이 하는 말에 대해 가지고 다 수용은 하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결정적으로 성종과 그리고 연산군의 차이는 뭐냐? 연산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자체 해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신하들, 충원을 충원으로 듣지 않고
잔소리로 들은 거죠. 이러한 연산군은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연산군이잖아요. 왜 군입니까? 왕을 하다가 쫓겨나면 군이라는 표현을 쓰죠. 왕이라고 안 하죠. 왕을 했어도. 그러면 성종은 연산군은 폭군이라고 불려왔는데 연산군의 아버지인 성군은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훌륭한 군주라고 칭송받죠. 이 차이는 대화의 장 속에 토론이 살아있고 그 수용하는 태도, 내가 잘못했다라는 인정하는 마음, 이런 게 한 명은 폭군으로 한 명은 성군으로 분리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도 동일한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X에 올린 게 확실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유시민 작가에 대한 공격인지 아니면 보수 정치인에 대한 공격인지는 이재명 대통령만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산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아직도 생각합니다. 성종도 그랬잖아요. 신하들의 말을 처음부터 듣지 잘 안 들었어. 불만 섞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아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그래도 결국에 신하들의 말을 들었어. 그리고 내가 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정책이 아닌 것 같아. 굽혔어. 그래서 저는 지금 임기 1년 차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님. 연산군의 길이 아니라 저는 성종의 길을 갈 거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 워낙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나는 도저히 이제 이재명 못 보겠다. 나 무조건 등 돌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돼지다. 그래, 네가 말한 난 돼지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분들의 말씀을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한 마음이 들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종의 길을 갈 거라고 믿고 있는 한 사람이에요.